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이번 주 토요일은요. 그동안 제시카와 함께 외계인 이야기 이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발견된 외계인의 사체도 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보셨고요. 그런데 오늘은 UFO 또는 외계인의 시체 외에 뭔가 외계인에 접촉한 어떤 증거라든지 또는 외계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본방인가요? 네, 본방입니다. (2010년 2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죠.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라는 정글에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이 2010년이 될 때까지 사람의 손이 제대로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정글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동굴에서 선사시대에나 만들었을 만한 고대 벽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선사시대에나 만들었을 법한 고대 벽화에서 UFO 그리고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발견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외계인, 이쪽이 여러분한테 왼쪽 맞나요? 이쪽 왼쪽 맞죠? 왼쪽, 오케이. 자, 여기에는 이제 외계인이 있고요. 상단에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겨뤄져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많은 고고학자들은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보통 벽화에는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모습이나 그 당시에 겪었던 모습들을 벽화로 남겨두는데요.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상상해서 그린 걸까요? 아니면 과연 이런 걸 정말 목격하고 그린 걸까요? 이 벽화를 보고 고고학자들은 이런 걸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구인 납치에 관련된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나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웜홀을 그린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 지역은 수천 년간 인간의 왕래가 없던 지역인데 과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그렸을까요? 사실 외계인이라고 하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튜브에 가면 UFO 발견 영상도 많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있는 어떤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고대 사람들도 흔하게 목격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1952년이에요) 아프리카 알제리를 탐험하던 한 팀들이 알제리,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방금 전엔 인도였고요. 여긴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한 동굴에서 8,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벽화에는요, 이 벽화 외에도 그 당시를 그리는 동물떼라든지 또는 양떼라든지 또는 맹수가 연약한 가축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활상을 그린 벽화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외계인 벽화라는 거죠. 게다가요, 이번엔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로 가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건 아주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호주 킴벌리 동굴. 호주 킴벌리 동굴에서는요,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눈과 입이 큰 구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상의와 하의가 붙어 있는 의상을 입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가슴 부분에 지퍼가 있죠?
이렇게 가슴 부분에 지퍼가 있어서 우주복을 입은 듯한 모습.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의상을 만들어 입었을 수 있었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여태까지 호주, 인도, 아프리카, 이번엔 유럽 대륙으로 가요.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석화입니다. 벽화가 아니라 이거는 돌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인간이 동그란 헬멧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가 붙어 있는 듯한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이 발견되는 벽화들이 8,000년, 6,000년, 10,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나요? 10,000년 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라는 건 철이 아직 없어요. 인간이 아직 철을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곡괭이도 없고 칼도 없어요. 금속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돌을 깨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동물 죽이고 그랬던 아주 원시적인 시대예요. 그 원시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먹고 동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고 똥 싸고 이런 기초적인 본능에만 충족하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이한 벽화를 남겼을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헬멧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헬멧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이건 구석기 시대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돌밖에 없다니까요. 돌밖에 없는데 어떻게 헬멧을 만들어요? 이거 자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로는 절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그려 넣었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역사 속으로 가볼게요. 이 그림은 15세기에 그려진 마돈나와 성 지오바니노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크게 보이시죠, 여러분?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 그림에 뭐가요? 이 그림에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 이 명화 속에 작게 감춰진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뒤에 벌레처럼 작게 있던 그 그림 있죠? 그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대했을 때는요, UFO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물체를 여기 있는 지나가던 남자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건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프랑스의 르네상스 이런 거 알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 아직 차도 없는 시기잖아. 차도 없어. 자동차가 아직 없어.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의 사람들이 UFO를 발견한 걸까요? 소다님께서요, 저렇게 빗금을 친 것 같은 걸 보니 빛나는 걸 그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바퀴벌레가 죽어서 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엔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진 남자 있죠? 조그만하게 그려진 남자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절의 상상력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절에 15세기에 UFO를, 그것도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하늘을 떠다니는
고철로 만든 물체를 15세기에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데니카 수도원의 프레스코화예요. 이거 아마 프레스코화라 그러면 벽에다가 그린 걸 얘기한 걸 거예요. 자, 아까 보신 그 마돈나와 성 지오바니 그림과 이 그림의 공통점은 둘 다 종교화라는 거예요. 종교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삶이 종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의 소재가 다 예수님, 12제자, 마리아, 요한 사울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종교화였는데요. 그 종교화에 있는 조금은 특이한 것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이거죠.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고요. 그 밑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종교화입니다. 그런데 양 옆에 마치 동그란 원형 물체를 누군가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는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직 그리고 인간 하나만, 생명체는 인간 하나만 창조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런 종교관념에 밑각해서 이거는 사실 조금 어긋나는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모양으로 넣어야 했을까요? 혹시 그 시대에 자신이 보았던 걸 여기다 넣은 건 아닐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 지구상에서 우리 수천 년의 역사 중에 한두 개에서 UFO나 외계인의 존재가 발견된다면 사실 우리는 큰 신빙성을 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메르라는 거 아세요? 수메르요. 수메르라는 지역은요, 수메르 문명을 배워보셨을 거예요.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명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명이라는 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얘기야. 수메르 문명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 시대고 그 당시에 수학, 천문학, 십이진법 뭐 다 역사상 최초로 만들었어요. 뭐 이 사람들 거의 천재인가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의 벽화는요. 최소 기원전 4,000년, 5,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의 벽화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일반 벽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넣는데 이 석상이에요. 참 벽화가 아니라 석상이에요. 얘는 바그다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수메르인의 그 수메르인 문명의 석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특이한 게 발견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납작한 물체,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림 보이세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시간여행 장비인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기원전 4,000년, 5,000년쯤에 만들어진 건데 과연 무엇일까요? 수메르인이요, 고 문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진짜 대단한 걸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자신들의 어떤 경이적인 그 천문학 지식,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지식, 또는 의학, 또는 그러니까 금속을 섞어서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내는 합금 기술, 또는 법률. 정말 이상하잖아. 아니, 그전에는 사람들이 맨날 돌로 막 깨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 수메르 문명이 들어오면서 인류가 확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법률, 수학, 이진법, 천문학, 의학,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로부터의 선물이었다고.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그들의 고대 기록에 의하면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메르 문화를 연구하는, 그리고 외계인과의 연관성을 보는 사람들이 혹시서 여기서 말하는 신이 외계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나라로 가볼게요. 중국의 퀭해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수만 년 전에 여기에 이렇게 산맥이라는 게 있대요. 비안카라울라 산맥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산맥에 특이하게 UFO와 비슷한 물체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어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산맥 안에 원반형 비행 물체가 불시착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2년 중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치푸테이 씨가 이 지역을 탐사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지역이 알려지게 된 거죠. 여기는요,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왜 중국 가면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있잖아요. 산맥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가깝게 산 사람들은 이 지역을 외계 물체들의 어떤 무덤이라고 불렸었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한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 동굴에서 머리가 엄청 큰 유골과 쇠로 만들어진 716개의 이상한 물체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해진 거야, 중국의 고고학자들한테. 그러던 어느 날 5년이 지났어요. 1967년에 베이징에 있는 한 고고학 교수 운누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동굴에서 발견한 이 상형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했다고 밝힌 거죠. 자, 그런데 반응이 웃겨요. 그냥 고고학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어떤 과거의 기록들을 그냥 논문을 통해서 발표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중국 정부와 해당 베이징 대학에서 이 교수를 막는 거예요. 발표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법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수가 나라의 허락 없이 연구 논문을 낼 수 없게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결국은 집단 소송을 내게 됩니다. 중국에서 집단 소송이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년이 지나서 이 연구 논문이 드디어 승인을 받게 됐어요. 1968년 중국의 신문에 발표됐던 연구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1번. 괴물체들의 표면에 게시된 고대 문자를 내가 풀이해본 결과 그 괴물체들과 이상한 해골뼈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물건들은 12,000년 전에 바레안카라울마 산맥에 불시착했던 외계인들의 것임이 틀림없음이 밝혀졌다. 그 괴물체는 UFO에서 떨어졌던 외계인들이 자신만의 불악을 형성, 지구인과의 사이에 지구인 혼혈 자손들을 배출해내었음이라고 쓰여있다. 이 혼혈 자손들은 중국의 월마 산맥에 12,000년 넘는 동안 숨어서 살고 있다.
이게 본문의 이 사람이 교수가 쓴 본문의 논문의 내용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외계인 혼혈? 외계인 혼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947년 영국의 고고학자 로빈과 그의 동료들이 티벳을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티벳과 중국은 붙어 있어요. 아시죠? 티벳과 중국은 붙어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국경 하나 넘어가면 티벳이에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 로빈이 중국의 티벳에 간 이유는 여러분 달라이 라마 아세요? 달라이 라마가 또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달라이 라마는 14대째 환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아세요? 지금 TV에 나오는 달라이 라마는 예전에 돌아가신 달라이 라마가 환생한 그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라이 라마의 환생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하던 중 티벳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드조파라는 불학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드조파. 그래서 그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드조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조파를 만났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드조파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자 있죠? 이 모자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모자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드조파 부족의 사람들은 평균 12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성인 남자가 보통 100에서 120cm 정도의 키라고 합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6개였고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그 티벳과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현대 문명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채 여전히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한테 아주 특이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이 드조파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물건, 금속 원반인데요. 이 사람들이 1947년쯤 발견됐던 걸 감안하면 뭔가 CD 디스크처럼 생긴 이 금속 원반에 도대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당시로선 전혀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해요. 이들을 드지파 또는 소인국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인국의 사람들. 그렇게 잠깐 중국의 언론에 이들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의 소재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직 생존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국의 로빈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들이 외계인들과 지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일일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